그러면은 다 통합된 기호 3번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어렵다고 겁니까?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10% 정도 육박하게 되면 예. 대구 경북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어떤 이삭 의원들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선거 비례제가 병립형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제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있었던 허점을 노리면서 전 이준석 신당대로 아마 커다란 정치 실험을 하듯이 내년 올해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이낙연 대표 등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현역 의원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 자, 설 전후한 시점에 2월 15일쯤에 기호 3번을 받지 못하면 예.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급하다. 예. 지금 빨리 어쨌든 합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기호 3번이라고 하는 선명한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결국 답은 뭐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만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자, 방향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도 중요하다. 한당 발기인데 직접 참석을 해주셔서 함께 그 대연정의 중심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중심에 서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빔밥 재료도 멋있어야 되고 자, 이 영상만 보면은요, 뭔가 이른바 제3지대 신당들, 뭔가 손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저런 행사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한 축이죠.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 그중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굉장히 어떤 전망을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통합이죠. 한 몸이죠. 예, 뭐죠? 3번입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도 일단 큰 틀에서는 공감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그러고 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살다가 다리 밑으로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바람 피할 비닐을 구했습니다. 네. 매일 물도 오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그 공감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당들이, 앞으로 생길 신당들이 통합을 할 건데 설 연휴 전에 통합을 말하는 거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가칭이죠.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 전에 제3지대 신당들 통합 마무리한다는 거요? 이거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하죠.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해.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 누구랑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관건은 지금 누구와 누구가 빅텐트 통합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준석 전 대표는 설 전에 뭔가 통합하는 거 이걸 내켜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창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예. 창당보다 더 힘든 게 합당하는 거래요. 어. 왜냐하면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념이 틀리고 생각이 달라도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하면 돈 벌겠다 그러면 회사 하는 건데 예. 정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프로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을 하나하나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합당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좀 있으면 이제 90일도 안 남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예.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게 이낙연 전 대표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당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의 차이,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지향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그 성사 여부가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 생각과 다르게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무게나 뭐로 보나 제일 그 명분으로 보나 제일 낫겠지 싶었는데 결과는 제 뜻밖으로 이준석 신당이 1등으로 나오고 이낙연 대표 신당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합당을 그러니까 뭐 미래 대연합인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대연합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왕 합당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설 밥상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합당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혹시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당 자체로 그냥 출발하고 총선에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바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석양에 지는 해. 나는 차오르는 그 초승달이지만 보름달이 될 사람. 그러면은 같은 값으로 놓을 수는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가려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게 설 연휴 전에 여러 신당들이 통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앞서서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 어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이후에 여러 가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도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뭔가가. 그 내용, 어제 상황이거든요. 내용 들어보시죠. 정태근 의원이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빅텐트 얘기하시는데요.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좀 튼튼한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요.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빅텐트 하는데 뭐 바람막이 덮고 바람 술술 들어온 빅텐트 아닙니까? 이거 혹시 떴다방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여할 생각?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한 발 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 이제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설 전에 모여야 된다는 것은 2월 10일 전후로 기호가 정해지거든요. 그때까지 일정 정도 규모를 보여서 여론조사상으로 20% 가까운 제3지대의 붐업을 하면 대박 터뜨릴 겁니다. 그런 이제 중간 점검의 시점이 필요하다. 그때 개문 발차를 하더라도 부르문인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아요. 죽도 밥도 아닌 비빔밥을 하겠다. 다 갈아엎어서 다 넣는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각각의 지점에서 뭐 지역이든 세대든 정파든 각각의 자기의 어떤 예컨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중에서 젊은 세대와 또 보수 진영 속에서 윤 정부의 비판적 말하자면 인식을 가진 분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모였을 때 그 동력은 떨어집니다. 왜 진보랑 같이 가려고 하냐라는 논란 속에 깔아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일정 정도는 각각이 붐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빔밥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비빔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분모, 즉 한미 동맹에 그 합의하는 자. 예를 들면 제일 이념적으로 어려운 게 대북 관계, 통일 문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 그런 부분에 계속
공약수만 가진다면 합의하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묻지 말라고 다 모여졌다고 해서 이게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오히려 너긋하기는 이준석 대표가 너긋하고 또 명분이라 정치는 명분이라는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뜻다방이 되면 안 되고 대선까지 가는 큰 그림과 큰 집을 짓는다고 해야지 청약을 하죠. 예. 이게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무조건 좋은 집 지을 거니까 돈 넣어라. 예. 안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얘기다. 즉 설 전까지 일정하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되 예. 실제적으로 그 말하자면 모델하우스라든지 홍보 기간이 있다면 일정 정도 거기서 의원수가 최소한 정의당보다 많은 60명의 현역이 시작하는 예. 10명 가까이면 좋게요. 그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잘 되면 양당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교섭단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역 예. 20명 만드는 당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무조건 섞어서 갈 일은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나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의원분들이 조금 더 급하고 아쉬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은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예. 많은 호남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아직도 호남의 대중들의 인식이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체제를 이어가는 것이 이로운데 왜 분열되냐 하는 예.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하고 이준석 대표 스탠스는 다소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뭔가 새로움을 해보자는 건 공통점이 있고 공통분모도 있고 공감화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이고 언제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르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솔직한 상황을 설명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당이잖아요. 가칭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선명한 보수 정당 지향이냐 아니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빅텐트 지향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본인이 끌고 있는 지금 신당 내부에서도 어떤 노선과 이념을 놓고 갈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본인이 밝혔어요, 이거를.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천아 용인 중에서 한 명, 용, 여기는 참여를 안 했죠. 오늘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신당에 대한 컨셉이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지는 좀 더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당이 양당제 폐단을 지적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지적만 한다면 양당이 서로를 지적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 중도층의 국민들께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통합 그리고 뭐 설전 통합이든 아니면 기호 3번을 같이 달아서 한 텐트 안에 있든 이거 어떻게 결론나겠습니까? 뭐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5개 그룹이 지금 각각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 하나의 당으로 모이겠다라는 그 과정 하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당 5개 그룹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당을 같이 당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된 예. 미래 대연합. 예. 그다음에 또 금태섭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택.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의 희망. 아, 양양자 의원. 그럼요. 결국 5개 정당이 꼴을 갖춰서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빅텐트론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과거에는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하느냐, 뭐 연대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진통이라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부터 국민의힘까지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지 않습니까? 이념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넓고. 그런 세력이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또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 신당 논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게 신당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행사장에서 비빔밥 정당을 얘기했습니다만 예. 말이 좋아 비빔밥이지 자칫 잘못하면 잡탕 정당의 이미지로 빠져버릴 겁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그거를 뭐 다 갈아 넣으면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이 있었어요. 결국은 신당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뭔가 국민들의 정서를 뛰어넘는 신뢰할 만한 뭔가 참신함과 신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지금 신당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 있겠다. 두 번째, 또 국민들이 감동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신당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이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당, 보수 양당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될 때만이 신당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이런 고민이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거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예. 역시 이낙연 대표 등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현역 의원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 자, 설 전후한 시점에 2월 15일쯤에 기호 3번을 받지 못하면 예.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급하다. 예. 지금 빨리 어쨌든 합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기호 3번이라고 하는 선명한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결국 답은 뭐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만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자, 방향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도 중요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 5 그룹의 세력들이 예. 하나의 어떤 목표, 예. 신당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이것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봤던 화면에 윤석열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이끄는 그 신당 내부에서도 약간 이념 노선을 놓고 갈등이 있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오늘 밝힌 내용인데, 자, 김철영 경일대 특임 교수께는요, 지금 여러 신당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빨리 간 것도 있고 이제 시작된 것도 있는데, 이 신당들의 지금 신선함이라든가 새로운 가치가 보입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빔밥 재료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 신당의 모습은 각자가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보석 비빔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자 지금 자생력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나 정책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벌써 3호 정책이 벌써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그 나름 신당의 모습을 같이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낙연 신당을 비롯한 나머지 이 신당의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연대해서 자꾸 세력을 모으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준석 신당의 이름이 지금 개혁신당인데 은밀하게 보면 개혁 보수 신당으로 봐야 됩니다. 개혁 보수 신당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봐야되는 거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그 유승민 계열에 있는 김웅 의원이 얼마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예. 오늘 또 같이 유승민 계열로 불리는 지상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당에 남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신당은 과거에 자기의 정치적 멘토였던 유승민 의원도 오지 않는 거는 본인의 지금 보수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보수도 아니고 유승민의 배신자 보수도 아닌 본인이 만들어내고 싶은 이준석의 새로운 보수, 신보수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치적 출발점은 대구, 경북, 영남에서의 어떤 예. 신당의 승부를 건다면 지금 그 이낙연 신당 쪽하고는 전혀 어떤 정책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보수와 영남 기반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신당 거기는 그리고 다 사실 정의당 멤버까지 추진하는 지금 모 신당이 진보고 있거든요. 구민지괴고 예. 그러다 보면 전혀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관계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것들은 각 신당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 절대로 빅텐트라든가 큰 집을 짓는다거나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다 통합된 기호 3번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어렵다고 겁니까?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 10% 정도 육박하게 되면 예. 대구 경북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어떤 이삭 의원들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선거 비례제가 병립형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제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있었던 허점을 노리면서 전 이준석 신당대로
아마 커다란 정치 실험을 하듯이 내년 올해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기호 3번을 차지할 만큼 의원 숫자가 모인다면 굳이 통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굳이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대로, 참여하면 참여하지 않는 대로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그 신당의 모습으로 예. 정면 승부를 하지. 구태여 뭐 이낙연 신당이다, 금태섭 신당이다 여러 신당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예.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저를 그래 봅니다. 자, 일단 뭔가는 공감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연대하고 논의해 봅시다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언제, 어떻게, 누구 뭐 이런 걸 가지고는요. 뭔가 조금씩 말이 틀립니다. 서로들요. 그러면 바라보는 지점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